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입니다. 김기수의 돌주크 타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난주부터 또 계속 연일되는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퍼펙트 스톰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퍼펙트 스톰 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아셔야죠, 그죠? 파도가 무시무시하게 치네요, 그죠? 경제에서 두 가지 이상이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상 용어였어요. 그런데 2008년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흐름이 진행되면서 경제 용어로 진화된 용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 동시다발적인 폭풍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럽, 미국, 중국,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가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경기 전망은 비관론이 다수고 마지막 보루였던 미국 경기 전망도 역시 안 좋다. 엄청난 기사죠, 그죠? 사실은 2012년도의 기사입니다. 이때 S&P 500이 1200포인트였어요. 3개월 동안 약 10% 정도 급락을 했었을 때 나왔었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P 500이 작년 고점까지 3,600포인트, 약 3배를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항상 뉴스를, 그죠? 후행적 뉴스로 볼 것이냐, 선행적 뉴스로 볼 것이냐, 뉴스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거품 붕괴, 그리고 생존의 투자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죠?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상황에서는 실적이 가리워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졌다라는 건 유동성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때 진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시장도 이와 연관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택과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또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노란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는 지금 자산 가격, 주식 시장의 하락을 저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거품 붕괴와 생존, 그리고 공포의 역금융 장세,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역금융 장세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22년 주요 증시 하락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보냐면 각국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들, 그 속에서 왜 누가 더 많이 떨어졌고 적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고 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어제까지의 저점 기준 부분입니다. 가로 안은 최고점 2021년부터 부분인데 나스닥이 지금 최고점 기준 마이너스 33%,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28%로 독보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이 올해 15% 하락,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보였었던 부분, 그리고 각국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락의 범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공통적인 사항이 크죠. 지금 우리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의 악재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그리고 긴축,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 공통적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8%로 가장 독보적으로 급락을 했다. 물론 홍콩이 작년에 62% 급락하고 올해 21%를 급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더 많이 하락한 건 맞는데, 홍콩은 국가안보법 이거 통과하면서 친중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해외 자본이 탈피했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주요 내용들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주식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장이 어려웠을 때 이 국면을 한번 크게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가 나오면서 그죠? 시장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유가까지 마이너스를 보였었던 때가 있었죠.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안 됐죠. 그때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 그러면서 금융 장세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계속 보강을 시켰죠. 그러면서 회복이 돼서 2021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조선이든 철강이든 작년 4, 5월 달에 최고 실적들 나오면서 고점을 찍었었던, 그래서 이 실적 장세 흐름 부분을 갖고 갔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확장 흐름이 진행되다가 이제 긴축이라는 사이클에 나오면서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달에 8.5%가 나왔는데 YY 기준. 그런데 금리는 지난주 금리 올리고서야 지금 0.75에서 1%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2.5%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준이 시장보다 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연준에 대한 불신, 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행여나 빠른 속도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후퇴가 되는 그런 우려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왜 더 급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미국 시장의 저점과 그리고 그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저점을 잡을 거 아닙니까? 자, 월가에 이 로치 교수님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러와 관계 정리 안 하면 망한다. 강세론자, 중국에 대한 강세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쟁이 2월 24일 날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그런데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아주 밀접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일정 정도의 교류는 계속하고 있죠, 중국이.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노동절 연휴 때 한번 경제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신규 주택 판매가 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항상 우리가 이 중국 노동절 연휴 때 이 소비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그런데 중국 내 관광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로 코로나 이 부분, 통제, 봉쇄 이 부분이 결정타를 먹이고 있는 거죠. 중국의 4월 제조업 PMI도 47.4입니다. 50 이하는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48.2인데 중국이 PMI가 47.4고 서비스업 PMI가 36.2니까 중국이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중이죠. 자, 쓰리고 쓰나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쓰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정말
우리 시장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장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2%대 성장, 2.5%라고 한 이야기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성장과 지난달 4.8%대 고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도 1275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자, 이런 저성장과 고물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가계부채가 1682조입니다. 우리나라. 자, 상당히 어려운 시기,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눈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달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1.5%에 와 있는데 미국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0.75에서 1%에 와 있습니다. 자, 6월과 7월 기본적으로는 빅스텝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가능하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6월과 7월 부분에 있어서는 0.5bc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2% 정도 되는 흐름 부분으로 가려면 우리도 이번 5월 26일 금통위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FOMC의 남은 부분이 6, 7, 9, 11월, 12월, 6월, 7월에 빅스텝 그리고 0.25bpc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에서 3% 이내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게 되면 2.75%까지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그죠? 이 연준에 대한 부분에 이 신의가 잃게 되는 거죠.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를 물가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아까 1862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가 1% 올라가면 가계이자 부담이 13조 원 증가를 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운데 재미없죠, 이야기들이. 왜 재미없느냐? 이 재미없는 이야기가 이 이유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밤새워서 미국 시장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데 저점이 어디서 나올 건가? 그 근거가 뭔가를 알아야 그죠? 미국 시장의 저점을 그나마 예측해낼 수가 있고 더 떨어지게 되면 그죠? 이 시장의 움직임이 또 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월가에서 이 S&P 500을 지금 3,400에서 3,800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4,800 갔던 S&P 500이 지금 4,000포입니다. 그죠? 800포인트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많게는 500포인트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죠? 앞이 캄캄하죠, 사실은. 그죠? S&P 그러면 1분기 S&P 500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느냐? 실제 추정치보다 발표치는 매출은 2.6% 그리고 순이익은 8.3% 좋았어요. 그죠? 더 좋았는데 시장은 급락했죠. 그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도 추정치보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왜 시장은 급락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자산 축소 부분이죠. 사실 2020년과 2021년 부분, 이 미 연준의 자산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건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다 이 시기에 코로나19를 맞아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푸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2021년 1월 달에 미국의 게임스탑이, 그죠? 사양산업인 게임스탑이 막 난리가 났고, 야, 개인 투자가들 돈만 있으면 공매도 때리는 기관들 잡아 드실 수 있겠다라는 유동성의 힘을 강력하게 보여줬었던 게 작년 초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만큼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부분이 유동성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
논에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겠죠. 그죠? 유동성이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락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락 주도한 미국, 하락 이제 어느 위치에 왔느냐라고 한번 보시죠. 미국의 기술주들의 그죠? 사실 평균 이 0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죠? 2020년, 21년 부분은 엄청나게 불뚝 섰죠. 그죠?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0%이 부분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표현된 이 부분은 2000년 버블닷컴 때, 그죠? 40% 가까이 급락을 했고,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까지 이때도 40%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위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위기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떨어진 건 반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만큼의 떨어진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계심도 함께 갖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주가 하락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었던 실적이 아니고 유동성이 감소되는 부분들 속에서 퍼의 하락이다. 미국 성장주와 기술주 퍼는 이미 고점에서 이 부분이 5월 지난주 자료니까 거기서 또 급락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 20% 정도 급락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나스닥이 20% 정도, S&P가 14% 정도의 급락 부분을 더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시장 하락이 대부분 실적보다는 퍼의 축소, PER의 축소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정신에 한번 봅니다. 미국 시장의 경기 소비 섹터, 그죠? 최고점 42배. 우리나라 지금 2600포인트가 전체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배도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죠?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서학개님들이 2021년 그죠? 미국 시장의 기업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2배 수준의 경기 소비재를 매수했었던 종목 부분들이 지금 떨어져서 27배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소프트웨어, 그죠? 아마존이니 넷플릭스니 40배 이상에서 거래되다가 이제 29배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소재나 필수 소비 유틸리티 쪽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암만 좋은 주식도 그죠?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회사가 향후 5년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멀티플을 너무 많이 줬었던 것을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축소하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흐름이다. 제가 2주 전인가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거든요. 5월 2일 자료를 가지고 선진국은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배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전체 미국은 5월 2일 기준 21.8배다. 우리나라는 9.8배밖에 안 된다. 그죠? 9.8배. 그리고 PBR로 보면 그죠? 청산가치 1배. 이 청산가치가 똑같은 부분이 1배 아닙니까? 그죠? PBR로 보면 우리나라는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미국은 4배. 그죠? 회사를 청산시켜버리면 손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청산해도 그죠? 그 시가총액만큼만 거래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인도나 태국보다도 무시당하면서 거래될 만큼 저평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멀티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이유도 그러한 부분이죠. 사실 미국 시장의 FOMC 회의 이후에 또다시 목금 월요일 급락하는 와중에 우리 시장 코스피 밀리긴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2600포인트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어제 오늘 깨지면서 2592포인트 1월 28일 저점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0포인트 이하는
어떤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공매도를 맞을 수 있는 종목 부분들은 그죠?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 하락장에서도 실적이 있는 SK 하이닉스가 돌아 나오고, 반도체에서는 자동차에서 기아, 그죠? 실적 복귀 확실하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도 오히려 위로 돌아 나오잖아요. 이런 가치를 일정 정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실적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고,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 변곡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자, 시간이 상당히 모자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부분도 이제 힌트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8%, 실질 예상치는 7.8%였는데 조금 높게 나왔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도 2.1%, 1.8%를 예상했는데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내일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3월 달에 8.5%였었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8.1%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8.1%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3주 전에 그죠? 이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이 이야기를 꺼냈었죠. 대중 관세, 트럼프 시대에 부과했었던 대중 관세 완화, 이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하튼 이 상반기 6월 이내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물가 지표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그 8.1%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크게 놀라지는 말자. 다른 여타, 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수단을 쓰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미국 부분에 있어서 그죠? 흐름이나 또 우리 시장, 특히 우리 시장, 미국은 추가적으로 그죠? 절대적으로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오늘 1275원을 찍으면서도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조금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2592포인트 라인에서 나름대로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올해 14조를 순매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환율이 더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도세는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반전의 시기가 일정 정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속에서 가장 명확한 건 실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내일 하루 더 남았죠. 그죠? 옵션 만기,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는 시장에 다소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 이번 주 이 변곡점 라인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게 왔습니다.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표들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잠시 후에 6시 10분 부분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6시 10분부터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옵션 만기, 그리고 금리,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변곡점, 그 속에서 실적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노란톡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샵 0988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전부 다 같이 반등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